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타 양미양입니다. 네, 지난번에 계속 그전 강의가 있었는데 목이 성대결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아소리도 안 나오고 막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분당 강의도 딜레이되고 계속 딜레이되고 하다가 이제 한 일주 전부터 조금 상태가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간 흥분하면 또다시 목소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오늘 좀 여러분께 그래도 좀 양질의 목소리를 좀 오늘 조금 난 것 같아요. 일산 물이 좋은가 봐요.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제 저의 노하우를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오늘 제 주제가 뭐냐면 후속 관리예요. 후속 관리인데 제 경험치에 미루어서 어젯밤에 이제 좀 끄적끄적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후속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은데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2000년서부터 10년 정도 광명시에서 학원 강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중학생들 수학과학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애들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냥 나름대로 그냥 학원 강사가 나의 좀 체질에 맞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정신연령도 약간 좀 어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놀기에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생활고 때문에 장사를 하게 됐어요. 생활고가 뭐냐면 저희 남편이 이제 회사를 부도를 냈어요. 회사를 차리려고. 부도라기보다는 이제 그 컴퓨터 교육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기획부 쪽에 있었는데 선생님들도 교육도 하고 그런 쪽에 있었는데 회사를 차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냐면 내가 허락을 할 것 같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출을 막 땡겨가지고 회사를 차리려고 이제 한 거예요. 저는 몰랐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 남편이 빚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부부는 운명 공동체잖아요. 이걸 어떻게 문제는 이미 벌어졌는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저의 관심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꽂혀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잘 모르니까 장사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사담을 좀 하자 보면 이제 장사를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장사 경험이 있던 것도 아니고 처음에 그때가 이제 치킨집 오픈을 12월 달에 했거든요. 12월 달에 했는데, 처음에는 막 대박이 난 거예요. 매출이 그래서 저는 막 손님들이 막 줄을 막 서고 이래서 저는, 야, 드디어 이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저희 가게 있는 동네가 그 주부들 집단의 약간 어떻게 보면 항아리 상권 같은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바람이 불면 손님들이 전멸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월 달에 오니까 갑자기 온도가 확 낮아지니까 와, 직원은 많은데 직원도 막 매니저도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는 이제 저희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봐주고 그냥 와서 좀 이렇게 잘 굴러가는지만 확인하고 간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매니저와 함께 막 이렇게 치킨집을 경영을 했으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달 됐는데 제가 이렇게 누가 장사 잘 되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2월 달에는 이제 대박 났고 1월 달에는 쪽박 찼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장사라는 속성이 1월 달이 됐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많이 나가고 이거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지?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겨울에 제가 이제 전단지를 돌렸던 것 같아요. 전단지를 막 이제 막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막 급해 이제 큰일 나서 매출을 올려야 돼. 1월달, 2월달부터. 그래서 막 그 눈은 펑펑 내리는데 막 전단지를 막 길거리 버스 정류장에 가서 전단지 이거 뭐야 저희 가게 오픈했어요. 가게 이렇게 홍보를 했더니 어떤 손님이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거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매니저를 자르고 싶지도 않았고요. 일단은 왜냐면 누군가에게 지금 막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만두라고 또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장사라고 하는 것의 어려움을 제가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저는 정말 12월 달에 내가 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손님이 많고 막 그랬는데 그거 오픈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1월 달이 딱 그러니까 와 진짜 갑자기 막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다는 이런 장사를 하면서 정말 미래의 불안감, 다음 달에 매출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저를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막 전단지도 돌리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가게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게를 이제 10년 정도 경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게가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같이 일하게 되니까 부부끼리 장사를 하면 싸우게 되거든요. 좀 이렇게 자꾸 안 맞아요. 부부가 원래 나와 다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니까. 근데 그 나와 달라서 일이 쿵짝이 잘 안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더더구나 저는 굉장히 좀 주방에서 힘이 좋게 생겼잖아요. 제가. 우리 남편보다 제가 밥을 더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힘든 일을 하고 저희 남편은 그냥 덜 힘든 일을 시켰던 거예요. 불쌍하니까.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면의 화가 계속 이렇게 막 쌓여요. 그러면서 남편의 뒤통수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희 남편이 굉장히 잘생긴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 뒤통수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이거 좀 짜증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책임감 때문에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정말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도 않고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저는 가게 오픈하면서 당신이 가봐. 그때 당시는 이제 이런 치킨집 배달 시스템이 없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괜찮아. 배달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당신이 병원에 가. 그리고 내가 이거를 홀손님만 받으면서 할게. 이렇게 하면서 정말 10년을 정말 쉬지도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와중에 그냥 가게도 돈을 못 쓰니까 모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는 주말 되면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스키장 놀러 갈까?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장사를 하니까 이제 어디를 놀러를 못 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한번 멘붕이 왔던 게 뭐냐면 제 친구 중에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걔가 제가 뭐 비교는 아니지만 제가 걔보다 좀 살림살이가 낫거든요. 그런데 걔는 맨날 오늘은 캄보디아고 오늘은 어디고 항상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놀러를 못 가는 거예요. 캄보디아 어디도 가야 되는데 정말 이게 참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쓰면서 고용하자니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직원을 쓰면서 불안하게 고용을 하자니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막 성질이 또 그렇게 생겨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정확하지 않으면 또 힘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며칠 써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 일하는 게 다. 20대 남자애들 써봐도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사를 하면서 돈은 모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화가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애터미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별로 제 대학 동기 아버지가 다단계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단계 하는 친구도 옆에다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폰서님께서 이제 그 애터미를 저에게 전해 갖고 왔을 때 가입됐다고 뻥쳤어요. 저 가입됐어요. 옛날에 가입됐어요. 그러니까 갔어요. 근데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온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 탈퇴됐을 수도 있다고.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예 LG요. 해가지고 그냥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입이 됐겠죠. 가입이 되고 나니까 그냥 뭘 하나는 좀 팔아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가 여드름이 심해서 이제 여드름 화장품을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 봤더니 저희 아이는 여드름 때문에 그 피부과에서 독일제 화장품을 굉장히 고가에 쓰고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필요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애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2달마다 정말 13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어요. 닭 튀기면서. 그래서 벽 보고 닭 튀기면서 항상 이런 된장 내가 지금 요거를 지금 하려고 이게 130만 원씩 이게 닭을 몇 마리를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저희 아이가 쓰던 독일제 그 화장품이랑 애터미 화장품이랑 성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눈에 들어와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근데 가격이 그때 당시 55,000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러 가야 되겠다. 어차피 가입도 해줬고 그렇게 애터미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 우리 지금의 이제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쇼더 플랜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애터미를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이 국장님이셨을 때 한 400 정도의 소득을 이제 버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장사를 해서 제가 뭐 한 달에 1,500 정도까지는 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00만 원이란 소득이 그닥 커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 열심히 하세요. 네네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마지막 제 소득은 내년에 2배가 되고 후년에 2배가 될 것입니다. 그 얘기가 저한테 꽉 박혔어요. 저 여자 지금 나한테 뻥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2배씩 된다고 내년마다? 2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분이 400을 벌면 내년에는 800이 될 것이고 그 후년에는 1,60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계소득보다도 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그럼 그 다음에도 계속 2배씩 늘어난다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타고 오면서 와 진짜 장난하나 지금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본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네. 오늘 딱 걸렸어. 나한테 거짓말하기만 해.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오늘 다 뒤집어 엎어버려.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유튜브 자료를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죠. 저 여자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나를 물러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료를 제가 스스로 검증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자료를 검증해보는 족족 저는 약간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기야 이제 킨텍스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강영일 총장님 소개를 이제 받았는데 저 슬리퍼 끌고 갔거든요. 슬리퍼 끌고 있잖아요. 이 쫄바지 같은 거 입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대중명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중명품. 백화점보다 좋은 품질을 마트 가격으로 싸게 판대요. 그래서 와 단체로 사기를 치는구나. 사람은 굉장히 만만하게 보시네 이 회사. 나 소비자 보건 다 고발감이다 진짜. 오늘 나 진상이거든. 나 진짜 임자 만났어 오늘. 내가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 제품을 검증하기 왜 티를 잡아야 돼요. 5개 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한테 다 걸려들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성분이랑 제가 또 과학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분, 유해 성분, 이런 거, 다 이제 보려고 다 공부를 하나, 둘 제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굉장히 저의 멘탈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와, 충격적이다. 이 회사 되게 충격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애터미 제품을 써가면서 애터미를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4년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부업으로 시작을 했고 또 그 과정 부업을 전업으로 만들어가면서 물론 처음부터 애터미를 전업으로 뛰진 않았지요. 치킨집을 경영하면서 제 머릿속은 치킨집을 경영하면서 닭을 튀기면서도 항상 제 머릿속은 온통 애터미였습니다. 어떻게 애터미로 시간을 더 늘리지? 어떻게 하면 애터미 소득을 더 만들지? 그런 생각으로 계속 저는 머리를 굴려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파트너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전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이제 궁금하신 점은 어떻게 파트너를 빨리빨리 빼내나 그런 노하우를 좀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이제 제가 후속 관리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거든요. 네. 자, 후속이란 우리가 후속이라는 것은 소비자를 애용자로 만드는 거예요. 소비자를 애용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에린이 아시죠? 에린이. 애용자로 됐으면 이제 애터미 어린이로 만드는 거죠. 사업자. 그죠? 그리고 이제 직급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업자를 이제 직급자로 양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로 키워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도 어때요?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뭐 유치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성인으로 키우듯이 우리가 애터미의 소비자를 애용자로 안내하고 애용자를 이제 애터미 사업자인 에린이 초기 사업자인 에린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직급자로 만들고 팀장 국장으로 만들어서 리더로 양성해내는 과정이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후속을 해야 되는 것은 세 파트를 후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후속할 것이냐. 첫 번째는 소비자를 후속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자, 소비자를 어떻게 후속을 하는 거냐면 이제 대중명품임을 인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소비자를 후속하는 방법은 애터미의 제품이 좋고 싸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애터미 제품 진짜 좋아. 싸운데 좋아. 앞으로 나는 애터미를 애용하겠어. 라고 하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는 거죠. 자, 노하우라고 하면 처음부터 지인의 경우 너무 막 나야 마음이 해모임 4박스 세트로 팔고 싶죠. 앱솔루트 그냥 단품으로보다 그냥 세트로 팍팍 팔고 싶죠. 10만 한 번 갈 때마다 10만 PB, 15만 PB씩 매출 일으키고 싶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잠시 접어두세요. 왜? 그가 처음부터 너무 큰 제품을 강요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속 애용자로 처음에는 큰 거를 내가 한번 팔아줘야지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강매를 시켜서 하는 거는 오히려 애용자로 가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급을 뭐 가시거나 그럴 때는 내가 이번에 큰 직급이 좀 있으니까 좀 도와줘 하지만 강매를 자꾸 처음부터 강요를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필품부터 마트 체인지를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더라. 훨씬 더 제품이 후에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용이하더라. 그래서 휴지 써보니까 좋아. 이번에는 간장 먹어볼까?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죠. PB가 나고 처음에 저도 왜 PB가 이렇게 낮은 것만 시켜 나는 막 사람들이 휴지 시키고 고무장갑 시키고 미쳐 죽겠어. 해모임 한 세트씩 팔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휴지 고무장갑을 주문하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또 다른 것도 지금까지도 저한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강매를 쳐가지고 있잖아. 강요를 해가지고 이렇게 강매를 쳐가지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이 애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감정의 문제잖아요. 사람이. 내가 강매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직급을 차라리 갈 때는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매출이 좀 일어나야 되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부드럽게 이어가시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더 잘 먹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비 사업자를 후속하라. 이게 관건이에요. 소비자는요 따로 하고 계셔야 돼요. 계속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저도 지금 소비자 관리 하거든요. 어제도 고등어 막 주문받고 이제 여름이라서 이제 당분간 안 나와 2박스씩 주문해. 막 이렇게 2박스씩 이제
고등어 품절기 들어갑니다. 이제 여름 더워요. 라고 얘기하니까 막 2박스씩 주문. 어제도 이제 받는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 소비자는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후속은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애터미 제품을 애용할 수 있게끔 소비자 후속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 예비 사업자 후속하는 게 관건이죠. 왜요? 파트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이제 밀착 가이드로 안내를 하라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실내 쌓기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실내 쌓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에게 비전이 들어가야 됩니다. 애터미 비전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파트너한테 소개를 받았다. 뻘쭘하죠. 몸은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뻘쭘하니까 실내 쌓기를 먼저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내 쌓기를 하면서 비전이 들어가서, 그리고 또 우리 팀의 팀원으로 더 나아가서 결속시켜라. 팀원으로. 요 과정이 지금 1년에 밀착 가이드가 계속 돼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과 내가 지인을,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은 소개를 받았어. 그러면 제가 사장님 제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락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애터미에 대해서의 비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팀원으로 결속될 수 있게끔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분의 귀가 열릴 때가 있어요. 그분의 호기심이 발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오늘 조금 알아들은 것 같아. 그러면 조금 알아들었네. 알아서 자기가 알아보겠지. 아니에요. 그때는 확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잘했던 점은 상황 파악이 좀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사람이 알아듣고 있네 라고, 지금 밀어 하고, 지금 비전 들어가 하고, 그거를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파트너들 빼내는데 엄청 힘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엄청 힘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골든타임만 잘 활용하여 하셔도 애터미에 진 빼고 그러지 않아요. 진 빼는 사람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너무 막 몰빵해가지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골든타임이 올 때를 기다리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파트너로 그렇게 해서 사업자가 나오면 파트너를 후속하는 거죠. 근데 파트너는 어떤 식으로 후속을 하냐면 상담과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친교를 쌓고 이제 가족같이 끈끈하게 돼가는 과정이죠. 요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밀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착. 어떻게 하지? 나 뻘쭘한데. 이 사장님이 누군가를 소개를 하기는 했는데, 나 이제 훅 치고 들어가는 거 잘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 드시잖아요. 자, 첫 번째, 연락하는 편안한 관계를 만드셔야 돼. 연락하는 편안한 관계를. 그러면 일단 번호를 따잖아요. 번호를 따면은 안부 문자부터 날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이네요. 오늘 한 주간도 뭐 편안한 행복한 주 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처음에는 무시하죠. 답장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보내세요. 그래도 너무 매일 보내면 짜증나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날 때 한 번씩, 예를 들어서 한 1-2주 정도에 한 번씩, 처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뜨문뜨문 한 번씩 연락을 하다가, 자,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생각나서 전화를 한 번 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해서 카톡을 좀 주고 받으세요. 아이고, 오늘 뭐 즐거운 하루 되세요. 만약에 반응이 없어. 그 사진을 보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제 글씨를 좀 날려보세요. 아유, 오늘도 오늘 비가 오네요. 아유, 부침개가 생각나는데 언제 한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좀 편안하게 이렇게, 그래도 좀 생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만남을 유도를, 자리를 한 번 더 만남을 유도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얼굴을 좀 낯설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얼굴을 한 번 더 만나는 자리를 좀 더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에 또 문자하면 이제 조금 더 편안해요. 그렇게 해서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고강동에 살아. 그러면은 나 고강동에 왔는데 사장님 고강동 산다 그래서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이런 거를 한번 날려준다는 거죠. 고강동에 있지 않을지언정.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뭐 파트너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일산 마두예요. 나 일산 마두에 왔는데 사장님 마두에 사신다고 그래서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저 여기 파트너가 좀 나와서 자주 올 것 같은데 다음에 언제 차 한잔 마셔요, 사장님? 그러면 그가 노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언제 뭐 이렇게 연락을 한 두세 번 거절받을 각오로 일단 연락을 하세요. 오늘 좀 언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시간 되시나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번은 된다고 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밥 먹자. 그 다음에 더 친해지고 밥 먹는 사이, 편안한 만나는 사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센터로 놀러 와라. 센터로 놀러 와라. 괜찮아요. 이렇게. 아니면 뭐 이게 좀 이따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연락하는 사이로 그 사람의 만약에 그 B자가 뻘쭘하더라도 내가 B자 말고도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꼭 B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B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B자도 예를 들어서 부업자고 바쁘고 시간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두 번 정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연락을 해서 내 인맥화를 만들어서 내가 B자가 없더라도 내가 가서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만약에 편안해졌어요. 그럼 A자를 그 관계 속에 투입시켜요. A자는 뭐예요? 어드바이저죠. 스폰서. 스폰서를 관계에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단계는 뭐냐면 나랑 이제 편해졌을 때 나랑 좀 만나면 편안하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저기 사장님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좀 말주변이 좀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직 애터미를 안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분한테 좀 사장님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사장님 같은 분은 굉장히 똑똑하시니까 한 번만 들어도 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A를 투입을 시키는 거죠. A에게 플랜을 들어보자. 조작된 방문도 괜찮습니다. A자가 굉장히 유연하게 좀 끌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차 마시고 있어. 어쩐 일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왔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A의 애터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한 번 얼굴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자의 얼굴을 계속해서 누군가를 투입을 시키는 거죠. A를. 자, A와 A자의 만남을 그 다음에는 기획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A자 스폰서님께서 사장님 왜 이렇게 이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너무 이쁘다고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다음에 저기 한번 차 한잔 마시자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예, 또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A자의 만남을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A자와도 편안한 관계를 형성해 보시라는 겁니다. A자와도, 스폰서와도. 이렇게 점차 팀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A와도 편안해졌으면 A2를 투입시키고 A3를 투입시켜서 어느새 젖어들듯이 우리 팀 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애터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뭔지. 우리는 사장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쇼더 플랜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강사 트레이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우리 센터에서 강의를 맡았어요. 나 떨려 죽겠어. 우리 사장님이 오면 힘이 날 것 같아. 좀 오셔서 하시고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한번 오세요 하고 강사 트레이닝 같은 데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센터를 오는 것도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제대로 된 쇼더 플랜 이후에 지속적인 추가 비전이 들어가야 돼요. 자, 제대로 된 쇼더 플랜을 하면 대부분 뚜껑이 날아갑니다. 어머, 애터미가 이런 거야? 거기 반응이 와요. 자,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분이 이제 좀 알아들었네? 하고 이제 슬슬해도 되겠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제대로 그가 뭔가를 알아들었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정하고 비전이 들어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작정하고 목적 있게 후속하라. 다음부터는 이제
애터미 이야기의 점유율을 그전에는 이제 처음엔 어때요? 처음에 소비자 만나면 애터미 할 수 있어요? 거부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나도 눈치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람 얘기를 들어. 어머, 사장님이 그렇게 바람직한 생각을 가졌어서 애터미 정신이랑 똑같은 애요. 요 정도? 애터미에도 그런 사장님이랑 비슷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요 이렇게 되는 분인데 지금 뭐 할머니가 얼마를 받아요?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점유율이 낮겠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이때부터는 제대로 된 쇼더 플랜 이후에는 점유율을 애터미 이야기가 점유율이 커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점유율을 키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좀 알아들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진도를 빼야 돼요. 진도를. 계속 그때까지만 막 밀착 가이드 해가지고 그냥 신뢰 쌓기만 하고 그냥 친한 관계만 형성하는 사장님들이 안 되는 거예요. 진도를 못 빼고 있는 거죠. 자, 진도를 어떻게 빼는 거냐면 그 사람한테 과제를 주는 거예요. 솔루션을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뭐를 해야 되는지 진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애터미를 이제 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팀원으로 이제 결속이 돼갖고 막 자연스러워. 우리랑 만나는 것도 괜찮고 센터 오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아졌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진도를 빼야죠. 그 사람을 데리고 진도를 빼는데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도 약간 이제 공통이 좀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진도를 어떻게 빼냐면 처음에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실 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터미 얘기하지 말고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닭튀기다가요 이 손이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손을 누구한테 못 내밀었어요. 왜요? 여기에 막 닭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때가 여기 막 저도 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막 누구 앞에서 손을 못 내밀 정도였는데 지금 보세요. 제 손 어때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맨날 이렇게 제가요 애터미 하기를 진짜 잘했잖아. 어떡할 뻔했어 내 손. 계속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 애터미 때문에 뭔가가 바뀌었다는 나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뭔가 제가 굉장히 편안해. 특히 애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엄마. 그러면 막 거의 대부분 공부에 꽂혀 있어요. 막 얘를 막 학원을 막 와서 저도 옛날에 막 헬리콥터 엄마였잖아요. 막 애들 막 쥐어잡고 막 이렇게 막 가방 끌어다가 막 간식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얼마나 제가요 애기들 어렸을 때로요. 너도 이유식 다지다가 하루 종일 간 여자예요. 얼마나 극성 맞아요 그게? 이러면서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 하고 나서는 그런 걱정 싹 없어졌잖아요. 왜요? 저는 그냥 돈으로 때려박을 거예요 이제. 그냥 유학을 확 그냥 글로벌로 그냥 애를 남들이 할 수 없는 경험을 제가 애터미로 성공을 해가지고 제가 그거 월 2천만 원 정도 벌면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되거든요. 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제가 굳이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꽂혀있는 생각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애터미 소득의 가치를 살짝 이제 계속 넣어주는 거죠. 애터미는 이런 소득입니다. 제가 왜 이 인건비를 그렇게 들어가면서 애터미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꿈을 갖도록. 사장님 꿈이 있으세요? 사장님 무슨 꿈이에요? 저는요 벤츠를 제가 꼭 살 거거든요. 우리 남편이 안 사준다고 하니까요. 못 사준다고 하니까 내가 내 발로 그냥 내가 사야 되겠다 생각은. 사장님 무슨 차 타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자기는 이게 작은 거면 됐대. 사장님 꿈을 크게 가지세요. 사장님은 마티즈 타실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장님 나를 만난 걸 굉장히 큰 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로또 복권 같은 여자예요. 사장님에게 저를 꼭 잡으세요 사장님. 이런 얘기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꿈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라포를 형성하라. 좋은 감정의 교류가, 긍정적인 감정의 교류가 흘러야 돼요. 그런데 막 이질감 생겨. 막 딴 나라 제가 월 1억을 벌 거예요. 그 사람 아직 애터미 지금 7만 원도 못 받아봤는데 무조건 1억이에요. 저는 1억을 갈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 여자 미친
미친 거식이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이질감이 형성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과 나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깨어나려고 한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사장님과의 동질감을 먼저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의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회사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두 번째 몇 번 정도 만남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사에 대해서 슬쩍슬쩍 어머 세상에 터미가요 수출의 탑 3억 불을 했어요. 3억이 웬 말이에요. 저는 3억이 얼마만큼인지도 몰랐는데 세상에 3억이 이 정도 규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사 이야기. 애터미 회사 사진 보셨어요? 그 사람은 사실 관심 없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예쁜 건축물을 사장님 언제 저랑 한번 회사 구경 가실래요? 거기 완전 애들 데리고 가기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회사 이야기, 회장님의 마인드 이야기. 저는 박한길 회장님 처음에 사기꾼인 줄 알았잖아요. 입술이 얇고 너무 잘생기고 말도 잘해요. 그래서 처음에 딱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왕팬 돼버렸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박한길이 누군데? 이 정도 관심이 생겨요. 그러면 사장님 오늘 내가 박한길 회장님 동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툭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것도 타이밍이에요. 그 사람이 박한길 회장님에 대해서 궁금해질 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그 사람의 반응이 저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따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촉이 나를 딱 세우고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따라왔지? 관심 있어 없어? 지금 뭐에 대해서 관심 있어? 그러면 그의 관심사를 거기에 맞게 거기에 맞는 재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소고기가 먹고 싶은데 닭고기를 내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사람이 소고기가 먹고 싶다 하잖아요. 그러면 소고기를 내밀어야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품 얘기하는데 막 혼자 막 회사 막 마케팅 플랜 계속 얘기하고 있어. 완전 뭐 이상한 데 긋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지금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고 있나를 촉을 나를 세우시고 딱 그걸 딱 캐치를 하셔야 돼. 재밌어요? 모두는 이렇게 그래서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긍정의 이미지를 각인한다. 그러면서 회사가 굉장히 건전하고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오, 애터미 굉장히 선한 기업이네. 여기까지 딱 들어가게 해야 돼요. 애터미 괜찮은 기업이네. 이해 가시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업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형성을 딱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종이를 들고 가세요. 소비자 설문지. 사장님 생필품 얼마나 집에서 사장님 휴지 쓰시죠? 얼마 전에 어디를 갔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야. 나는 제품 쓸 게 없어요. 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사장님 반스 안 입어요? 사장님 반스 안 입어? 아니 입지. 아 반스도 있어요. 이렇게. 아 나 제품 쓸 게 없어. 화장도 안 하고. 반스는 입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스 떨어지거든 사 입으시라는 거예요. 싸고 좋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소비자 설문지를 들고 가서 저 사람이 얼마의 포인트랑 얼마의 수당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안내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 이거 내가 재밌는 거 배워왔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 가급적 본인이 거기서 무슨 얘기 왜 아는 거 별로 없잖아요. DISC 아직 내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 딱 한 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연결을 하는 거죠. 전화를 하세요. 국장님 지금 제가 카톡 보냈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유 사장님은요 이런 분이시네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반응이냐면 맞아 어떻게 알아? 나를 어떻게 알아? 그럼 다음에 국장님 모시고 놀러 올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그가 국장님을 잘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지난번에 나한테 이거 해줬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인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뭔 얘기를 아실 때는 좀 이렇게 좀 끄떡끄떡 하세요. 모르는 것 같이 막 눈 땡그랗게 뜨고 지금 집단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지. 제가 지금 이해가.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를 애용하면서 이익이 되는 점을 호일러를 쓰라는 거죠. DISC 이런 거 할 때 호일러를 쓰라는 거예요.
애터미를 애용하면서 이익이 되는 점을 각인시킨다. 이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당신이 애터미를 쓰는 것이 이익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향 분석으로는 호기심을 유발한다. 저는 성향 분석을 사장님은 이런 분이시네요 해서 그치지 않아요. 와, 사장님은 애터미 사업을 하면 이 점에서는 끝내주시겠네요. 사장님은 애터미 사업할 때 이런 점이 유리하시네요. 사장님은 SC 성향들 보세요. 꼼꼼하잖아요. 사장님은 굉장히 제품 쓰실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네요. 와, 멋지다. 난 그렇게 안 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깐깐하게 옛날에 그렇게 해봤는데요. 저는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가요, 소비 큐레이터 역할을 해주더라니까요. 이거 그냥 한 던지면 무조건 홈런이에요. 이렇게 애터미를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유리한 점을 이제 각인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해 갔어. 이제 뭔가 좀 이제 애터미 쓰는 것이 유리해 라고 얘기하면 사장님 이제 누구를 소개시켜 보세요. 사장님 이제 사장님 포인트 이렇게 정립되셨잖아요. 사장님 애터미는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줘요. 사장님 마케팅 플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누구를 소개하실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나한테 마케팅 플랜 한번 들어보세요. 사장님이 무한단계로 이렇게 해서 사장님이 소개한 인맥이 쓰는 것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사장님 비밀을 알려드리면 쇼더 플랜을 하는 거예요. 쇼더 플랜을. 그리고 이왕이면 정식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사장님 정식으로 한 번을 들어도 소비자들도 너무 부담. 이거 쇼더 플랜 한다고 해서 다 사업자 되는 거 아니에요.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들어보시고 지혜로운 소비자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ACC, BCC 같은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유리하죠. 거기에 투입시키면서.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당신이 사람을 소개해주면 나한테 내가 그거를 당신이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 사업할 사람 말고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 휴지 쓰는 사람, 이런 샴푸 쓸 사람 이런 사람을 소개해주면 내가 사장님의 수당을 빨리 받게 도와드릴게요. 그게를 들어가서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인지가 들어가야 나한테 협조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실물을 가르치는 거예요. 많이 알아들었어. 이게 무한단계 그리고 소개할 마음도 있어. 소개자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실물을 여기에서 다 동맥경화 걸리거든요. 소개까지는 받아요. 소개까지는 다들 받아. 알았어. 그럼 내가 옆에 있는 언니, 우리 앞동에 사는 언니 하나 소개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소개를 받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가 안 나가요. 여기서 딱 걸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빼야 돼요. 자, 사장님, 어차피 사장님 계보도가 이래요. 사장님 지금 여기 좌측에 계보도 내려가는 거 보이죠? 우측에 없잖아요. 우측에도 사람들 소개하고 회원가입을 시켜야 여기에서 쓰시는 분들을 제가 오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한번 회원가입하는 걸 한번 직접 배워보시죠. 내가 언제까지 사장님한테 쫓아와서 맨날마다 회원가입을 해줍니까? 똑똑한 언니들은 알아서 회원가입을 하고 다녀요. 소비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한테 회원가입을 가르쳐주고 실물을 수당 보는 법, 매출 치는 법 직접 가르쳐주라는 거죠.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오토 소비자. 그를 완벽한 오토 소비자로 만들어요. 여기까지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오토 소비자가 됐으면 그 다음에 더 큰 비전을 주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애터미는 지금 사장님처럼 7만 원, 14만 원 벌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거든요. 큰 비밀이 있어요. 이거는요, 애터미는요, 오물 속에 감춰진 다이아몬드입니다. 내가 지금 사장님한테 애터미가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러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로 그칠 일이 아니다. 같이 알아보자. 센터 가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팀과 함께 하자. 이렇게 땡겨줘야 되는 거죠. 더 큰 비전으로. 애터미가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점. 사장님이 쿠팡의 오너가 되는 일이에요. 쿠팡의 오너가
쿠팡, 무슨 아마존 오너가 되는 일이에요. 사장님이 어디 가서 천지가 개벽해야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오너가 되겠습니까? 애터미가 그런 기회를 준다고요. 관리할 것도 없고, 그쵸? 투자할 일도 몇백억씩 그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나 하려면 그 정도 돈이 막 도대체 얼마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들을 일도 없어요. 그냥 저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장님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적어도 자녀들의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큰 비전을 계속 제시하고 솔루션을 제시한다. 솔루션은 어떤 식으로 제시해요? 소비자 만들어보자. 회원가입 해보자. 이번에 수당 사장님 7만 원 받으셨네요. 한 달에 7만 원 받아. 와, 대박. 다음엔 2번 받아볼까요? 사장님 제품 쓰는 사람 소개해보세요. 하고 계속 뭔가를 던져요. 숙제를 던져야 돼요. 근데 숙제 안 던지고 막 그냥 가요. 가서 그냥 사장님 뭐하고 지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쩌다 띡 주문하면 주문 받았다 그러고 와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가도 라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도를 안 빼니까.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가입해봅시다, 사장님. 누군가를 소개해보세요. 회원가입해 뭐 사장님 한 명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하나 더 달아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수당을 더 많이 받자. 목표를 제시해야 되고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사장님 센터 프로그램에서 내가 사장님 3년 안에 적어도 국장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국장이면 어때요? 국장 국장 이봉숙 어때요? 멋지죠? 만들어 드릴게요. 저와 함께 하세요. 이렇게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밀착으로 해서 뭔가를 솔루션을 제시를 해서 계속 그가 애터미로 젖어들고 부담스럽지 않게 젖어들면서도 애터미 수당을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애터미로 더 큰 비전을 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여러분도 모두 다 우리가 꿈꾸는 오토 판매사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큰 직급만 갈 일은 아니에요. 그죠? 국장, 본부장, 뭐 예를 들어서 큰 직급만 가면 뭐합니까? 소득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소득이. 그에 맞는. 연봉 1억 클럽, 리더스 클럽이 중요하지 본부장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직급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밀착 가이드를 해서 오토 소비자를 만들면서 사업자 빼내면서 소비자 만들면서 사업자 빼내면서 이렇게 막 양쪽을 다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래야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로 내 하부에 오토 판매사가 또 떠서 내가 오토 팀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 대한 오늘 후속 부분인데 사실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뭘 그러면서 조용히 노력은 하는 거예요.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정도면 마음속으로는 그래 난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무슨 뭐 너 누구를 사기를 치고 다니기를 했어. 뭐 했어. 이 정도면 성실하게 잘 새끼 잘 키우고 이 정도면 훌륭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도 그치만 나는 애터미의 성공자가 돼야 되니까 뭔가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매력 있게 보이려면 솔직히 매력 있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재수 없을까? 아니면 뭐 나의 솔직한 모습 그리고 솔직하면서도 자신감 있고 열심히 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에 사람들은 다 끌려오거든요.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보면 부정 덩어리들이 있어요. 부정. 대체로 이제 자존감 낮으신 분들이 보통 많이 그래요. 아유 내가 무슨 애터미 내가 무슨 5천을 벌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만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막 다 나와. 이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싹둑 버려버리세요. 난 무조건 되게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멋진 나, 오늘보다 내일 더 멋진 나. 그러다 보면 애터미로 소득도 소득이지만 어마무시하게 멋지게 되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애터미 하면서 저는 가장 크게 저한테 감사한 점입니다. 애터미를 하면서 옛날에 막 닭튀길 때 막 성질 나가지고 막 남편 갈구고 막 이렇게 한 내가 아니라 애터미 하면서 남편에게 당신 진짜 애터미 하고 나서 저희 남편이 너무 괜찮은 남자라는 것도 알았고요. 나도 너무 괜찮은 여자라는 것도 알았어요. 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오늘보다 더 멋져지길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오늘부터 부정은 싹 버리시고 오늘부터 내가 직접 다 나가서 내가 다 파내고 말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전투적으로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